아는 과학쌤. 반갑습니다. 아는 과학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영상을 열심히 만들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2학년 과학 하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먼저 4단원에 대해서 영상을 먼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단원을 먼저 공부하고 3단원을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단원은 정말 중요한 단원인데 바로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내용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겠지만 고등학교 가서도 아주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명확하게 잘 공부를 해서 우리 광합성 잘하고 호흡 잘하는 학생으로 남아주길 바래요. 자,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광합성. 근데 이걸 그냥 광합성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광합성도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광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빛광자예요. 빛이에요. 빛. 합성은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재료들을 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광합성은 무슨 뜻일까요? 빛으로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작용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광합성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에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하면은 양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에서만 일어나고 식물의 엽록체에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광합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는 이 광합성을 그냥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으로 광합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론적인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실험의 내용을 강조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험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바로 BTB 용액이라는 이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BTB 용액에 대해서 들어봤을 건데 이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이 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이 달라져요.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꿀팁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성에는 노란색, 중성에는 초록색, 염기성에는 파란색 이걸 그냥 외워도 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무지개색을 알잖아요? 무지개색은 무슨 색이에요? 빨리 한번 적어볼까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이죠. 자, 이럴 때 위에 있는 애들은 너무 위라서 제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밑이라서 제외하면 노, 초, 파가 남겠죠. 이럴 때 노란색은 산성, 중성은 초록색, 염기성은 파란색 이렇게 기억해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BTB 용액의 색깔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 BTB로 실험을 할 건데 그럼 어떤 실험을 할 거냐? 바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시험관을 준비를 3개를 합니다. 이렇게 빨리 그리다 보니까 좀 쭈글쭈글하네요. 시험관이. 자, 그래서 이 시험관은 가, 이 시험관은 나, 이 시험관은 다 시험관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BTB 용액을 넣어줍니다.
이때 넣어주는 BTB 용액은 바로 어떤 색깔이냐면은 노란색의 BTB를 모두 넣어줍니다.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BTB를 넣어줍니다. 자, BTB 색깔이 노랗다는 말은 이미 이 친구들은 어떻다? 산성을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다. 산성을 만들어 줬다는 말이에요. 요때 또 팁으로 공부를 하나 합시다. 얘들이 어떻게 산성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BTB 용액을 처음 제품으로 접하게 되면 대부분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파랑색의 BTB 용액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염기성이라는 거죠. 이 염기성의 파란 BTB 용액이 산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를 해줘야지 산성으로 넘어가겠죠. 바로 이때 넣어주는 게, 자, 집중하세요. 바로 산성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바로 CO2. 우리말로 뭐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주면 파란색의 BTB 용액이 초록색을 거쳐서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산소가 들어가면 그러면 선생님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오나요? No. 절대 아닙니다. 산소가 많건 적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랑 관계 있다?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적은지만 관계 있으니까 산성, 중성, 염기성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 누구다? 이산화탄소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다시 실험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기에 BTB가 모두 노란색이라는 말은 가와 나와 다 시험관 모두 뭐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이런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가 시험관에는 아무런 장치도 하지 않습니다. 뚜껑 이렇게 닫아줘야지 공기에 영향을 안 받겠죠? 아무것도 장치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 시험관은 이렇게 뚜껑을 하고 이 안에다가 물속에서도 광합성을 잘하는 물풀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풀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물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검정말 이런 물풀을 사용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막에를 막고 나와 똑같이 물풀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뭘 쏴버리죠? 자, 바깥에다가 이렇게 은박지로 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햇볕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노란색 BTB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당연히 노란색이 변화가 하나도 없겠죠. 자, 두 번째 실험은 바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물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햇볕이 잘 쬐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합성이라는 게 아마 일어날 겁니다. 광합성에 어떤 기체가 사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BTB 용액의 색이 노란색에서 초록색을 거치더니 파랑색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색깔을 결정하는 기체는 뭐밖에 없다. 오직 뭐밖에 없다? 이산화탄소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산화탄소밖에 없는데 노랑이 초록으로 파랑으로 변했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고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아, 여기서 알 수 있겠네. 뭘 알 수 있지?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CO2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되었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한번 보면 여기서도 광합성이 일어나야 마땅한데 물풀이 들어있으니까 뭘로 가려버렸어요? 알루미늄 호일로 가려버리니까
이 친구는 여기서 광합성을 아마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광합성의 반대 혹시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을까요? 맞아요.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친구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 한다?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나중에도 깊이 있게 공부하겠지만 일단 이산화탄소를 후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후 내뱉는 거니까 오히려 CO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더 노란색이 되겠죠. 자, 색깔 정리합시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노란색, 가는 노란색, 그 다음에는 초록색을 거쳐서 파랑색, 마지막에는 또 노란색. 요렇게 색깔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광합성은 중요한 용어예요. 광합성은 방금 공부했어요. 어디서? 식물의 엽록체에서. 재료가 뭐죠? 방금 실험으로 BTB 실험을 알았잖아요.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H2O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 아까 나 시험관에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됐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드는 게 양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양분은 포도당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인 O2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선생님 많은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은 자, 집에서 부모님께서 식물을 기를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옷장에다가 식물을 키우시나요? 아니죠. 창가 쪽, 발코니 쪽에 가까이 두는 이유는 이 빛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식물의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도 주시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주실 필요 없어요. 왜요? 공기 중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준비되는 재료들이 세 가지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아, 우리 엄마는 식물을 물도 주시고 햇볕 있는 데도 가까이 가시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걸 사용한다. 맞죠?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는 바로 양분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나무가 많은 광합성을 많이 하는 숲에 들어가면 굉장히 쾌적함을 느끼죠.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나중에 또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광합성과 호흡은 정반대 과정이니까 요 식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좀 추가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이 양분이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포도당인데 식물에 저장될 때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뭘로 저장이 되냐면은 바로 녹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관리할 때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막 바탕화면에 깔아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폴더, 공부 폴더, 영화 폴더, 게임 폴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아주 다음에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포도당으로 우리 식물에 저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쌓여지는 저장이 되는 녹말의 형태로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양분은 나중에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만들죠? 맞아요. 우리가 활동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공부하기로 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은 바로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뭐죠? 어디에서 일어난다를 다른 말로
광합성 장소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결과물, 산물이 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요번에도 시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관에 요번에도 물풀을 하나 넣어줍니다. 물풀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는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뭘 넣느냐 하면은 여기에 에탄올, 에틸 알코올이라는 알코올을 넣어요. 그리고 이걸 직접 가열하기보다는 이렇게 비커에 물을 넣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열을 해줍니다. 이걸 물중탕이라 그랬죠. 이렇게 물중탕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열하면 여기 에탄올이 있어요. 알코올이 있어요. 뭐가 잘 붙을 것 같아요? 불이 잘 붙죠. 이것들이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직접적으로 가열했을 때는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중탕으로 가열을 하는 걸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에탄올에 넣는 이유는 이 에탄올이 바로 엽록체 안에 들어있는 색소, 뭔지를 아나요 혹시? 맞아요. 엽록소를 탈색시켜줍니다. 색깔을 빠지게 만들어요. 색깔을 없애주는 역할을 바로 이 에탄올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탈색된 잎을 우리가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럴 때 이 이파리 하나를 떼올게요. 자, 이렇게 탈색된 이파리 하나를 떼왔습니다. 떼온 녀석에 어떤 약품을 떨어뜨리게 되냐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요거는 좀 단어가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이 녀석은 원래 갈색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빨간 약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죠? 성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 빨간 약을 가지고 직접 해보기도 합니다.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 색은 갈색이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녹말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요 색깔도 잘 기억해야 돼요.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이 청람색은 우리가 흔히 네이비라고 부르잖아요. 네이비라고 부르는 색에서 약간 보라색을 좀 더 더해진 진한 그런 색이에요. 진한 남색? 약간 보라색을 띠는 진한 남색? 요런 정도가 청남색입니다. 누가 있으면 녹말이 있으면입니다. 녹말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파리에 이렇게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광합성을 잘한 상태라면 광합성의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포도당이 재빨리 뭘로 저장된다 그랬습니까? 녹말로 저장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광합성을 잘했다면 녹말이 있다는 걸로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색이 무슨 색으로? 청남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아, 알겠다. 그러면 광합성의 산물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광합성의 산물은 1차적으로는 포도당이지만 얘가 재빨리 뭘로 바뀌니까 녹말로 저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의 장소는 이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바로 잎에 있는 이렇게 잎이 있을 때 이 안에 초록색 알갱이가 있어요. 초록색 알갱이가 있는데 그게 탈색을 했으니까 색깔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남색의 알갱이들이 이렇게 여기서 뭐가 많이 만들어졌다. 녹말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곳은 녹말을 왜 많이 가지고 있지? 바로 뭐다? 광합성을 하는 장소였다는 말이죠. 광합성을 하는 장소. 이 광합성을 하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역록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광합성 산물, 이 실험 좀 이해를 했나요? 선생님은 실험을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공부했고, 광합성의 산물도 공부했는데, 광합성이라는 식을 봤을 때, 지금 확인한 거는 양분이 만들어지는 내용만 확인했잖아요. 누구도 확인해야 될까요? 맞아요. 산소가 만들어지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험, 광합성의 산물 중에 뭘 확인한다? O2,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커 안에다 이렇게, 여러분 깔때기 알죠? 깔때기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고무 호스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꺼집어낼 거예요. 여기는 핀치 집게를 해서 공기가 못 나오게, 여기서 만들어진 기체가 못 나오게 하고, 여기 안에 바로 뭘 집어넣습니까? 맞아요. 물풀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빛을 비춰줍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물에다 뭘 넣어주냐면은 1%의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걸 넣어줘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화학식으로 적으면요, NaHCO3입니다. 이 어려운 걸 왜 선생님이 쓰냐 하면은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CO3.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CO2를 닮았어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은 물속에 녹아서 들어가면 누구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녀석이다.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기 물속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줘요. 자, 빛도 충분하고 이산화탄소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뭘 잘할 것 같아요? 광합성을 잘하겠죠. 맞아요. 광합성을 잘해서 여기서 뽀글뽀글 어떤 기체를 광합성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산물 중에 양분은 이 식물 안에 축적이 되겠죠. 저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다시 다른 산물인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다음에 뽀글뽀글 기체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는 산소인 걸 알지만 실험할 때는 이게 산소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모입니다. 자, 이 모인 기체를 혹시 여러분들 산소 확인하는 방법 아나요? 오, 아는 친구들 있어요.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꺼져가는 뭐 향불이나 꺼져가는 성냥불이나 꺼져가는 불을 가져가면 누가 있다면 산소가 있으면 다시 활활 이렇게 타오릅니다. 이게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광합성 장소는 식물의 엽록체였고요. 산물은 포도당에서 재빨리 녹말로 저장한다는 걸 배웠고, 또 다른 산물인 산소는 또 다른 산물은 산소라는 사실을 이 실험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2시간 동안에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오늘 수업 이해가 잘 됐나요? 자, 모르는 친구들은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아는 과학쌤